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0, 50, 혹시 60?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내 삶에서 진짜로 바뀐 게 있어요? 아, 물론 바뀐 게 있죠. 몸무게는 늘었고, 무릎은 안 좋아졌고, 통장 잔고는 항상 아슬아슬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요. 내가 바꾸려고 했던 것들 진짜로 바뀌었냐고요?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 아주 불편한 침묵이 생겼을 거예요. 오늘 심리야 놀자에서는 그 침묵의 정체를 심리학으로 완전히 해부해 드릴 거예요.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끊어낸 네 가지 습관. 근데 오늘은 그냥 이거 고쳐요가 아니에요. 왜 알면서도 못 바꾸는지, 왜 결심하면서도 제자리인지, 그 뇌 속의 진짜 이유를 파고들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 밤 거울 앞에서 스스로한테 할 말이 생길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안락한 주말이에요. 잠깐,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을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 있어요? 나는 평일에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주말에 쉬는 게 뭐가 문제야? 맞아요. 그 말 완전히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건드리려는 건 쉬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쉬고 나서도 왜 더 허탈한가 그 이야기예요. 헝가리 출신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수십 년에 걸쳐 수만 명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플로우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쉬는 순간이 아니라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하는 순간이에요. 실험에서 소파에 누워 TV 보는 사람과 뭔가에 집중하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훨씬 더 행복하다고 응답한 건 후자였어요. 뇌는 쉴 때보다 적절한 도전 앞에서 더 살아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마틴 셀리그먼의 학습된 무기력. 반복적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상황에 놓인 존재는 결국 기회가 와도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매주 반복되는 아무것도 안 한 주말은 뇌한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상태가 나의 기본값이구나. 52세 박 부장님 이야기예요. 박 부장님은 7년 동안 매주 금요일 퇴근하면서 이번 주말엔 진짜 쉰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진짜 쉬었어요. 근데 일요일 밤이 되면 항상 같은 말이 나왔어요. 나 이번 주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네. 그 7년 동안 박 부장님 옆에 있던 후배가 주말마다 온라인 강의 들어서 자격증을 땄어요. 박 부장님이 쉬는 동안요. 그 얘기 듣고 박 부장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 친구는 체력이 좋아서 그래. 그 말 나온 순간이 딱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시도조차 안 하면서 못하는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찌르는 말을 해드릴게요. 박 부장님, 그 후배 얘기 들은 다음 주 주말에도 똑같이 쉬었어요. 그 다음 주도요. 왜냐면 알았다고 바뀌지 않거든요. 머리로 이해한 것과 몸이 움직이는 건 완전히 다른 회로예요. 이게 오늘 대주제이기도 해요. 두 번째, 고통 없이 바뀌겠다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자기계발책 몇 권 사셨어요? 유튜브 강의 결제해 보신 분? 플래너 사면서 새 출발 다짐해 보신 분? 저도 알아요. 그 기분. 책 사는 순간의 뿌듯함, 강의 결제하는 순간의 설렘, 새 플래너 첫 페이지 펼치는 순간의 그 기분. 마치 내가 이미 변한 것 같은 그 기분. 근데 그 플래너 지금 어디 있어요? 뇌과학자 앤드루 후버만의 연구가 있어요.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책 사는 것만으로, 결제하는 것만으로 이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쾌감이 분비되고 나면 실제로 행동할 동기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계획의 쾌감이 실행의 에너지를 잡아먹는 거죠. 아들러는 이걸 더 날카롭게 봤어요. 인간은 변화를 원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존재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변화를 원한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한다.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58세 초의 사장님 이야기예요. 최 사장님은 자기계발 유튜브를 3년 넘게 매일 봤어요. 즐겨찾기만 200개, 노트 정리도 했어요. 형광펜도 열심히 칠했어요.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아빠, 그 채널 언제부터 봐? 3년 됐지. 그래서 뭐 바꿨어? 최 사장님,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대요. 3년이요. 3년 동안 매일 봤는데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너무 깔끔하잖아요. 실제로 최 사장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딸한테 그 말 들은 날 저녁에 유튜브를 또 켰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깨달았다고 바뀌지 않아요. 자극을 받았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날 밤에도 유튜브 켠초의 사장님이 실제로 변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달 후에 딱 하나를 실행하기 시작하면서예요. 영상 보는 시간 줄이고 오래 못 연락한 거래처에 전화 한 통.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전화 한 통이 새 계약으로 이어졌고 그 작은 성공이 다음 행동을 만들었어요. 고통 없이 바뀌는 방법은 없어요. 불편함, 창피함, 어색함. 이게 변화의 부작용이 아니라 변화의 본질이에요. 그 불편함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딘가 찌르는 느낌이 드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심리야 놀자. 매주 이렇게 불편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기분으로 쓰는 돈이에요. 오늘 하루 소비 내역 떠올려 보세요. 아침 커피, 점심 후 커피, 퇴근길 편의점, 저녁 배달.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어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나 오늘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 소비 후에 진짜 기분이 나아졌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걸 감정 휴리스틱이라고 불렀어요. 감정이 먼저 지갑을 열고 이성이 나중에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카네기 멜론 연구팀의 실험에서는 지치거나 슬픈 상태일 때 평소보다 30% 이상 더 소비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소비 대부분이 나중에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이었어요. 46세 이 과장님 이야기예요. 야근 후 밤 10시 반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물 하나 사려고요. 나왔더니 봉투에 삼각김밥 2개, 컵라면, 초콜릿, 맥주 2캔이 들어있었어요. 집에 와서 맥주 한 캔 마시고 잠들었고 나머지는 다음날 아침에 봉투째 버렸어요. 다음날 그 봉투 보면서 이 과장님이 한 말이요. 어젯밤에 내가 뭘 산 거지? 이게 한 번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장님이 한 달 소비 내역을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봤을 때 기억도 안 나는 소비가 한 달에 45만 원이었어요. 1년이면 540만 원이에요. 그 돈이 뭘로 사라졌냐면 기분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돈이 아니에요. 감정을 소비로 해소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힘들 때마다 자동으로 소비를 찾아요. 버티는 근육 대신 사는 근육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육 노후까지 그대로 가요. 이 과장님이 바뀌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야근 후에 가끔 편의점에 들러요. 근데 이제는 들어가기 전에 딱 5초 멈춰요. 그리고 물어봐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건지 기분이 나쁜 건지. 그 5초가 한 달 소비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뇌과학에서 이걸 충동 서프레션이라고 해요. 충동은 대부분 5분 안에 사그라들어요. 그 5분을 버티는 게 전부예요. 네 번째, 외로움을 달래는 인맥이에요. 이게 오늘 중에 제일 불편한 이야기예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꼭 들어야 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모임 있으세요? 만나면 처음엔 반갑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2~3시간 있다 헤어지는데 집에 오는 길에 왠지 더 허탈한 그 모임. 뭘 얘기했냐면 남편 얘기, 자식 걱정, 물가 얘기, 아는 사람 이런저런 이야기, 요즘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 결론은 언제나 어쩌겠어. 그냥 사는 거지. 하버드 의대 사회심리학자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의 연구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 습관,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도 주변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가 우울하면 내가 우울해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반대로 가까운 친구가 활기차면 나도 활기차질 가능성이 올라가요.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거울 신경 시스템 때문이에요. 인간의 뇌는 주변 사람을 자동으로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주 모여서 서로의 한탄과 불만을 교환하는 관계는요, 53세 김 여사님 이야기예요. 10년 넘게 매주 목요일마다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어느 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생각이 들었대요. 오늘 3시간 동안 우리가 뭘 얘기했지? 돌이켜보니까 남편 흉, 자식 꺽, 아는 사람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집에 오면 왜 항상 더 무거운 기분이 들지? 그게 크리스타키스가 말한 감정 전염이에요. 서로의 불안을 교환하는 관계는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감정을 서로한테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김 여사님이 어떻게 했냐고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그분이 모임을 바꾸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로 마무리하면 너무 쉽잖아요. 김 여사님, 처음엔 모임을 줄이려다가 괜히 관계 어색해질까봐 못했어요. 그러다 딱 한 가지만 바꿨어요.
모임에서 본인이 먼저 작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꺼내기 시작했어요. 요즘 아침에 동네 한 바퀴 걷는데 생각보다 좋더라. 이런 거요. 처음엔 친구들이 어색해 했어요. 갑자기 왜 저래 하는 눈빛도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반년 후에 그 모임에서 두 명이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한 명은 취미를 새로 찾았어요. 김 여사님이 분위기를 바꾼 게 아니에요. 크리스타키스가 말한 감정 전염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흐른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감정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을 퍼뜨리고 있는지. 그게 결국 5년 후의 나를 만들어요. 자, 이제 마무리예요. 오늘 네 가지 이야기 다 들으시고 나서 혹시 이런 기분 드세요? 알겠는데, 근데 나는 못 바꿀 것 같아. 그 기분, 저 알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영상 보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똑같이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변화는 결심하는 순간에 시작되지 않아요. 결심한 뒤에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작은 하나가 달라지는 순간에 시작돼요.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와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본 것, 그게 그 작은 균열 하나예요.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찌르는 게 있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댓글 하나가 저한테도 힘이 되고 같은 고민 가진 누군가한테도 위로가 돼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매주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심리야 놀자. 다음 주에도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한 가지씩 건드려 드릴게요.